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또 흘러가는 것 같네요. 벌써 이제 오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또 오후 시간 또 열심히 떠들어낼 테니까 여러분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비도 뭐 보슬보슬 오고 하는데 뭐 비가 오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고 또 하여튼 뭐 편안하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즐겁게 여유롭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 외에 아주 새로운 소식들도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 투자자들한테 그 증권사 리포트는 필수랍니다. 증권사 리포트. 저도 가끔 보긴 보는데 그 리포트는 그냥 신뢰하진 않아요. 지들 입맛대로 만들더라고, 입맛대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신뢰는 안 하는데, 하여튼, 리포트는 필수라고 해요. 그 투자 중인 그 종목에 대한 그 숨은 그 위험 요인, 그런 요인들을 알려준다든가, 또는 좋은 기업을 새로 발굴한다든 등, 하여튼 유익한 그런 정보를, 주는데도 값은 무료다. 공짜다. 공짜 정보다. 야, 이거 공짜 정보를 이거 좋아해야 하나? 오히려 뭐 읽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하여튼 요즘은 무료로 주고 있어요. 시가총액 5천억 정도 이하의 스몰캡 기업들은 정기적인 리포트 발간을 약속받지는 않아요. 그 섹터의 애널리스트가 전담하지는 않고 그 중소형주 담당의 그 애널리스트가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분석되는 것도 눈에 띄어야만 가능하겠죠. 반면에 각 섹터의 대형주들은 덩치가 커요. 그리고 투자들의 관심이 높고 꼭 커버리지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커버리지로 편입된 종목들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6개월마다 이제 매매 추천 여부와 적정가 등을 새로 적은 리포트를 이제 내야 합니다. 내는데 하지만 거기 최근 들어서 섹터 대장주인데도 오랜 시간 그 리포트가 나오지 않는 아주 이례적인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요. 리포트가 안 나와. 대장주인데 왜 그럴까? 애널리스트들이 손을 놓아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애널들이 리포트를 쓰지 않을까요? 참 신기하죠? 그 16일 날 그 증권사 리포트 통합 제공 사이트가 있어요. 그 FN 가이드에 거기에 따르면은 최근에 그 3개월 동안에 그 코스닥 시장에 그 시가총액 24조 원으로 24조 원으로 2위야, 2위. 그 에코프로를 분석한 리포트는 꼴랑 한 개랍니다. 딱 한 개야. 아니 엄청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한 개 한 개. 같은 기간 1위 에코프로비엠의 분석 리포트가 23개인 점을 비교하면은 상당한 온도차가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에코프로는 한 개고 에코프로비엠은 23개고 에코프로는 작년 말 대비 주가 상승률이 최대 1394%를 웃돌 만큼 올해 말도 안 되는 성장을 보였어요. 말도 안 되는 성장을 보였는데 이를 두고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만이 지난 초에 보니까 스틸 배드 이 스틸 배드란 제목의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스틸 배드 지금은 황제주를 반납했지만 올 들어서 한때 시총 1위 자리에도 올랐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리포트가 강감무소식이라니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그런 현상이기도 하죠. 상당히 골 때리기도 합니다. 리포트가 안 나오는 종목은 이뿐만이 아니야. 뭐 코스닥 4위 있죠. 그 포스코 DX도 KB증권을 제외하고서는 뭐 3개월간 어느 것도 보고서를 내지 않았어요. 내지 않았고 이 증권사의 보고서마저도 2달 전 나온 게 마지막이더라. 마지막입니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리포트는 무려 올해 2월에 이제 멈춰 있어요. 멈춰 있고 포스코 DX는 최근에 일부 조정을 받았지만은 지난달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 소식을 밝힌 뒤로 최대 88%까지 이제 급등한 바 있습니다. 코스닥 8위죠. 8위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 협력 기대감과 로봇주 그 투자 심리 강화 등을 재료 삼아서 연일 오르다가 지난 11일 24만 2천 원을 찍어요. 24만 2천 원을 찍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썼고요. 이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은 연초 이후 상승폭이 한 600%를 넘더라. 600%를 넘었습니다. 시총 수십조 원짜리 대형 기업을 상대로 이제 침묵을 이어가는 증권가를 두고 어떤 투자자들은 불만을 쏟아내는데 이렇게 펀더멘탈 분석을 넘어설 정도로 지나친 그런 급등락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주주들의 그 숫자가 압도적인 만큼 증시 길잡이로서 역할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겠죠. 하다못해 목표주가 그 책정이 불가할 정도로 변동성이 심해서 투자 의견 제시를 그 유보한다든가 당분간 커버리지에서 뭐 제외한다 등 그런 선언이라고 해달란 뭐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할 말이 많다. 실적 등 그 숫자로서 그 주가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황이나 그 사업의 성장성이나 그에 대한 기대감을 위주로 폭등해버린 주식은 뭐 달리 대응할 길이 없다는 그런 항변이 있어요. 그런 항변도 있고 또 어찌저찌 근거를 찾아가지고 목표를 따라서 올려도 뭐 뒷폭 상향이라는 그런 비판도 따르고요. 최근에 폭등한 주식을 전담해온 증권사 그런 기계부분의 애널도 그 리포트를 낼 시기가 다가왔는데 뭐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주 무척 고심 중인 상황이라면서 뭐 현 주가가 뭐 비싸다는 뉘앙스만 품겨도 뭐 강도 높은 항의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뭐 신중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 내면은 막 개미들 뭐 난리 치죠. 예를 들어서 뭐 정의겠죠. 2차전지 관련 섹터는 뭐 워낙 그 배터리 아저씨 그 박순혁 씨가 하도 막 욕지거리 하고 하다 보니 이제 애널들도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뭐 매도 의견이든지 매수 의견이든지 그냥 애널들 소신껏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현재 눈치를 보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냥 뭐 개미들이 막 욕하고 하니까 항의받고 하니까 그 우리나라 보면은 이상하게 매도 의견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매수야 대부분.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살벌합니다. 리포트 보면은 매도 의견도 엄청 많아요.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좀 그래. 내가 볼 때는 소신 있게 했는데. 하여튼 증권사의 그 스몰캡 애널리스트도 변동성이 심한 데다가 투자자들 펜싱까지 강한 경우는 난감하다. 해당 종목의 의견을 내는 것은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여의도의 침묵에서 이제 행간을 읽어야 한다고 기뜸을 해요. 수개월 동안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애들로 뭐 매도 의견을 표현한 것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뭐 그런 겁니다. 왜 매도 의견을 알아차려야 하냐? 뭐 매도 의견 쓰기가 좀 그러니까 안 쓰는 거야. 안 쓴다는 것은 그만큼 이미 분위기가 별로 안 좋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한다는 거죠. 보유 주식을 팔 것을 권고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여튼 증권가는 매매 활성화 특성상 그 개별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을 선호하는데도 이들이 단체로 투자 의견을 유보한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기업이면은 공감할지 몰라도 지금의 주식 가격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알리고자 리포트를 안 내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나라 그 주식 투자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늦은 오후 시간에 뵙도록 해요.